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살면서 가끔씩 방문하게 되는 곳 중에 하나가 주민센터입니다. 필요한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들리기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이 필요할 때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잘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소득, 나이 등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 누구나 대상이니 오늘 정보는 많은 분들이 꼭 확인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앞서 4월부터 달라지는 개정안 소식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살면서 꼭 한 번쯤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기에 다음 정보는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요즘은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해서 필요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거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원 서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하고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민원 서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살면서 한 번쯤 발급받아서 필요한 기관에 제출해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자동차 매도 등에 사용되는 서류인데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발급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고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해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류를 발급받을 때 최대한 편하고 번거롭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서류가 있고 해당 서류는 인감증명서보다 훨씬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2012년 12월에 도입됐지만 많은 분들이 몰라서 발급받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등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감증명서처럼 사전 신고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지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해서 인감증명서보다 발급받는 부분에서는 훨씬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작년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건수는 인감증명서 대비해서 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류 발급 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2028년까지 면제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용도 구분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됩니다. 개정된 용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입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앞으로 인감증명서 서류가 필요할 때 대체하여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도 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것하고 주민센터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배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 속 쓰레기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도 되는 일반 쓰레기, 분리배출해야 하는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다양합니다. 생활 속에서 의외로 잘 배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이컵, 폐건전지, 종이팩 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종량제 봉투, 화장지 등입니다. 우리가 다 사용한 폐건전지, 종이컵, 종이팩 등을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새 건전지, 화장지,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역마다 시행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지급하는 물품이나 수량의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현재 많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니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은 다음 내용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표시가 되어 있는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 종이팩이나 폐건전지를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면 휴지나 새 건전지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팩 1kg를 종량제 봉투 10리터 1장 또는 화장지 2롤로 지급하거나 폐건전지 10개를 모으면 종량제 봉투 10리터 1장 또는 새 건전지 2개 등으로 교환해 드리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로 시행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얼마큼 모아서 가져다 주면 무엇을 지급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택배를 받을 때 함께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팩인데요. 요즘은 물이 담겨져 있는 아이스팩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리배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요. 물이 담긴 아이스팩이 많더라도 여전히 젤 아이스팩이 함께 배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젤일 경우에는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등 뿐만 아니라 아이스팩을 모아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지자체도 있으니 아이스팩도 안전하게 버리시고 필요한 물품으로도 교환받을 수 있다는 것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로 만들어진 아이스팩이 아닌 젤 타입 아이스팩은 함부로 버리면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모아뒀다가 주민센터에 있는 아이스팩 수거함에 버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있는지 문의하시고 있다면 가정에서 배출하지 마시고 모았다가 안전하게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인데요. 폐의약품의 경우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각종 호르몬 문제를 일으켜서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버려야 합니다. 가루약, 알약, 조제약, 캡슐 알약, 물약, 시럽, 연고 등 일상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 구청 등에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상 속 주민센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정보일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본 생소한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요. 필요한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필요에 따라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